1991년 걸프전 당시 미 해군 조종사 스파이처 소령이 조종하는 FA-18 전투기가 바그다드로 접근하는 중 사막 한가운데 추락합니다. 스파이처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비밀 작전 계획을 세웠다가 수락 추정 위치가 적진 한가운데로 바뀌면서 무산되었는데요.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이 시작되면서 이라크 영내 진입이 가능해지자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파이처 소령의 신원을 찾아 헤매다가 2008년 베두인 부족에게서 한 미군 시신의 산에 묻은 적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산을 헤집고 다니다 마침내 2009년 1월 5일 실종된 지 18년 만에 스파이처 소령의 유해를 찾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18년간에 걸쳐 이 작전을 수행한 부대는 미국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사령부 JPAC입니다. JPAC 부대의 모토는 그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미군들은 최악의 상황에도 국가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적과 싸우다 잡히더라도 전우와 국가들이 반드시 나를 구출하러 올 것이며 전장 어디에선가 쓰러졌더라도 군과 국가가 최선을 다해 수십 년이 걸릴지언정 그 유해 일부라도 찾아내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라는 사실은 공세, 수세에도 꺾이지 않는 미군의 강력한 전투력과 정신력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미군의 JPAC와 같이 전쟁 중 유해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부대는 지구상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인데요. 우리나라 국방부도 유해 발굴 감식단을 2007년에 창설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산하에 흩어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 전쟁도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실종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와 닿지 않으며 유가족들이 소위 뼈조각 하나에 매달리는 심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제가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 사체는 찾을 수 없다라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야산에 굴러다니는지, 어느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는지, 어느 들판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그의 생은 온전한 끝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해 발굴 감식 단원들은 이런 죽음을 온전치 못한 죽음, 비참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유해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갔다는 어떠한 존재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아직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독립운동의 구체정불증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만주와 중국까지 독립운동이 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에 안중근 의사의 사형도 재판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했던 일본입니다. 사형 후 안 의사의 묘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해 유해를 가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고 안매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받아든 순간 독립운동의 존재를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고 독립의 의지가 들불처럼 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유해 발굴 감식단은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해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고통도 알게 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부대 모토를 달고 육군 소속에서 국방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 관련 영상을 보면 미군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사들이 있는데요. 정복을 차려 입은 2명의 군인이 정중하게 거수 격리를 합니다. 그들이 집 앞에 나타나면 소식을 듣기도 전에 오열 또는 혼절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 전사자 통지병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사 통지를 편지나 서면으로만 전달했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신원 확인 통보 절차가 방문 전달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등 중사 이천우님의 유해를 발굴하여 신원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군 53사단장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장이 6.25 전쟁 때 전사한 고 이천우 이등 중사의 신원 확인 통지서와 위로패, 유품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습니다. 사남 3녀 중 3남인 이 이등 중사는 낙동 강전투의 막바지인 1950년 9월 22일 둘째 형이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홀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19세의 어린 나이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형은 1사단에 아우는 7사단에 배치돼 서울수복과 평양탈환 등 북진과 후퇴 다시 북진을 하는 등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치열한 북진 전투에 참여한 형이 1951년 5월 전사하고 동생도 같은 해 9월 백석산 탈환을 눈앞에 두고 인근 무명 901고 지북은 능선에서 안타깝게 전사했습니다. 운동화 끈에 꼭 묶은 인식표 덕분에 유전자 감식도 신원 파악도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늦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 자리가 없어 대전 현충원에 동생이 안장되게 되었으나 60년 만에 만나
다시 헤어지게 된 형제의 사연을 알게 된 군에서는 나란히 있을 수 있도록 서울형의 묘소에 합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카는 할머니가 살아 생전 혼자 오시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할머니가 한을 풀고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유해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만 발굴병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유품으로 교복이 나오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자신들보다 한참 어렸을 학생의 신분으로 전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죽어갔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인당 탄창 10개씩 지급하는데 정식 탄띠도 아닌 배로 만든 탄띠에는 9개의 탄창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사한 것이죠. 유해 발굴 중 발견된 어느 학도병 전사자의 편지로 국립서울 현충원 안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로비에 걸려있는 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해본 적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 내 살던 나라여 내 젊음 받아줘. 나 이렇게 적을 막다 쓰러짐은 후배들의 아름다운 나를 위하리. 후회는 없다. 안타까운 죽음은 비단 우리나라 어린 생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전협정 기간 동안 가장 치열했던 전투지로 알려진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 이곳이 점령되면 동부전선이 무너지게 되고 미칠 군단이 그대로 적에게 노출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꼭 사수해야 했던 만큼 미국, 프랑스 등 유엔군들도 합세했습니다. 2019년 미국과 합동으로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서양인으로 보이는 유해와 유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초의 유엔군 유해 발견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감식관에 따르면 미처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20이 안 된 어린 나이에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우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에 현장은 한동안 숙연해졌습니다. 아직도 12만 명 이상의 유해가 이름 모를 사냐에 외롭게 남아있습니다. 70년이 흐른 지금 6.25 세대는 점점 고령화되어 이들의 증언이나 제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투 지역이나 전사자들을 처리한 곳 등 증언이 절대적이라 유해 발굴 감식단의 또 하나의 임무가 이 증언과 제보들을 모으는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참전용사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고령의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얗게 서리가 내린 머리칼, 주름이 깊이 패인 얼굴과 손, 그리고 마음과 달리 느리기만 한 움직임. 그러나 유해 발굴 감식단원들이 증언을 위해 카메라 앞에 앉은 참전용사분들에게 선배님 당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사자들이 누워 있었거나 화장이나 감회장을 한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할아버지들의 자세와 눈빛이 바뀝니다. 아주 힘있는 목소리로 1950년에 육군 004단 00연대 소속 누구입니다. 어깨를 쭉 펴며 군 소속을 또렷하게 밝히시는 모습은 뵐 때마다 신기하다고 합니다. 80세를 넘긴 나이에도 당시의 소속 부대를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늠름했던 청년 군인과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지도를 짚어가며 저는 6.25 전쟁 당시 이사단 공병대대 소속이고 피해 저격능선 전투에 참전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적 전차 출현에 지휘관의 지시로 밤 12시경 지뢰를 매설하던 중 적의 기습 공격으로 많은 전우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간에다 비까지 내려 전사한 전우는 두고 눈에 보이는 중상자와 경상자만 싣고 후퇴를 했습니다. 금성천과 오성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삼각지대, 달빛에 비쳐 어렴풋이 보이던 전사한 전우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지금도 그때 두고 온 전우들이 보고 싶습니다. 분명 지금도 그 지역의 전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꼭 전우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킬 것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면 평화가 찾아왔을 때 희생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선양해야 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있을 유해 발굴 감식단 장병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